네, 따라오시면 합격합니다. FM 수능술의 신재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급수에 대한 유형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급수에 대한 내용이 올해 같은 경우에 수능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좀 더 중요하니까 이 내용 정리 잘 정리하셔가지고요. 문제 풀 때 적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바로 가볼게요. 첫 번째, 우리 급수 유형은 일단 기본적으로 4가지 정도 출제가 됩니다. 제가 3년치의 기초 정리한다면 급수 유형이 한 10문항밖에 안 되는데 주요 대학들에서 말이죠. 근데 거의 4개의 유형만 정리하면 충분히 풀 수가 있어서 우리 적어도 이 정도의 유형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유형이 무엇이죠? 맞아요. 일단 조임 정리, 샌드위치 정리가 이용된다는 거. 급수 문제인데 일단 바로 풀리지 않으면 요 내용을 이용해 푼다는 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로 풀리지 않는 경우는 또 무엇이 이용됩니까? 식을 변형하는 게 급수에서의 포인트인데 그때 문제가 안 풀리면 형태를 잘 보고 이웃하는 항의 차 형태, 이 형태로 문제를 변형할 수 있는지 또 잘 봐줘야 됩니다, 친구들. 최근에 나왔던 한양대 의예과 기출도 그렇고 급수가 튀어나오면 식의 변형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어렵게 나오더라도 우린 이런 접근을 알고 있으면 문제 풀 수가 있게 되겠죠.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친구들. 알겠죠? 세 번째 아이디어, 뭐 어떤 급수값 구하는 게 아니라 발산 판정 정도를 묻고 있다면 우리는 이 정도의 아이디어 어떤 내용이죠? 맞아요. 내가 좀 복잡해 모양이. 그때 직접 확인할 수 없다. 발산 판정할 수 없다. 그럼 뭘 만드는 거야? 더 작은 아이를 만들어서 그 친구가 발산된다면, 무한대 발산한다면 난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다른 친구를 비교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판정할 겁니다. 비교 판정법의 아이디어. 역시 출제가 잘 되고 있죠. 네 번째 아이디어. 문제가 샌드위치도 아니고 이것도 문제가 안 풀려. 근데 문제를 잘 보니까 n분의 k꼴 또는 n분의 k 플러스 1꼴, n분의 k 플러스 알파꼴 그런 게 나온다면 적당히 변형해서, 즉 n분의 k 형태, n분의 1꼴이 튀어나온다면 뭘 정의해서? xk와 델타 x를 정의하면서 무한급수와 정적분 정의의 관계죠. 우린 이걸 이용해 푼다는 거 이 정도 기억하시면 일단 접근을 할 수 있겠다는 거야. 급수 문제에서. 당연히 직접 연산 가능한 시그마의 다항식, 시그마 몇 급수꼴 그런 걸 배제하고 일단 나오는 유형들을 본다면 이 4가지의 모양이라고. 그런데 이 문제의 유형들을 안다고 다 공부할 수 있냐 풀리냐?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제로 기출을 싹 다 정리하면 여기에 반복되어서 이용되는 유형이 아니라 패턴들이 있어. 그러니까 즉 수열과 급수는 식의 변형 패턴이 중요한데 그때 이용되는 패턴이 역시 4가지 정도가 반복되니 우리가 이 정도는 따로 또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알겠죠? 그 첫 번째 아이디어 무엇입니까? 그렇지, k의 값의 구간을 이용해서, 즉 이 k 값 대신에 1 같은 걸 적용하고 k 값 대신에 n 같은 걸 적용시켜서 작은 항과 큰 항 만드는 거, 이런 거 다 문제 풀 때 이용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일단 이그젬플 풀 때 다 적용할 거야, 친구들. 알겠죠? 두 번째, 어떤 거죠? 맞아요. 적당히 더하거나 빼서 작은 항, 큰 항을 만드는 거죠.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아이디어, 항의 특징. 우리가 큰 항과 작은 항 같은 걸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직접 연산할 수 없기 때문에 샌드위치에서 작은 항, 큰 항 만든 다음에 연산시켜서 같은 극한값 갖는다면 나의 극한값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역시 비교 판정을 할 때 더 작은 걸 만들어서 그 친구를 연산을 해서 무한대 발산되니까 내가 무한대 발산한다 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단 식의 연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규칙이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제 형태가 k의 k승이라고 할 때 이건 직접 구할 수가 없지만 얘를 가장 큰 n으로 싹 다 바꿔주면 n의 1승, n의 2승, n의 n승 연산 가능한 걸로 정리할 수가 있겠지. 이런 것처럼 항의 특징을 보고 문제를 푸는 방법, 이런 것도 문제에 따라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야? 연산이 가능하도록 바꾸는 게 중요하다. 네 번째 아이디어. 최근에 반복되는 모양들이죠? 어떤 겁니까? 점화식이 이용되는 거. 특히 점화식 같은 경우에 바로 나오지 않고요. 이런 점화식을 먼저 논지 1번에서 구하게 한 다음에 점화식이 튀어나오면 그 점화식을 이용해서 보통 발산 판정하게 하는 거. 이게 워낙 많이 나오죠. 근데 이거는 신기하게도 나올 때마다 되게 유사하게 풀리니 이 내용을 좀 참고로 정리한다면 신기하게도 보통 발산 판정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문제 구조가 좀 자주 이용된다. 이러한 꼴, 이유타는 항해 형태의 점화식 꼴로 자주 나온다. 이 정도 교육을 좀 해줘야겠습니다. 그럼 관련된 문제 5문 한번 풀어보시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일단 이 내용 이용할 거야. 방금 적었던 내용도 다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문제의 아이디어 샌드위치 정리인 거죠. 참고로 여기에 딱 제곱이 들어가게 되면 이 문제는 정적분 정의로 풀리고요. 이 K의 제곱을 빼면 이건 샌드위치 정리로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개를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야. 4가지 정도는 기억을 해야 돼. 접근법 정도. 이걸 안 풀리면 이렇게 말이지. 알겠죠? 가볼게요. 이때 이 친구를 내가 A, K라고 할 때 K가 변수죠. 뭐 AK일 때 BK, 더 작은 친구, 또 CK, 더 큰 친구 이런 걸 만들어 보겠다고요. 지금 간단하니까 바로 풀어볼게요. 잘 보세요. N제곱 플러스 K분의 K가 있는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더 큰 것을 만들어 줄 거고요. 더 작은 걸 만들어 줄 건데 이때 우리 친구들 이 분자의 K와 분모의 K가 있을 때 분자의 K 거슬립니까? 분자의 K 거슬리면 집에 가시는 거죠. 절대 거슬리지 않아요. 왜? 시그마 K는 연산 가능하니까 난 분모의 K가 이 문제에서 좀 힘든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할 겁니까? 분모의 K를 적당히 바꿔서 문제를 풀 거야. 다시 얘기해서 이 분자의 K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이 분모에 있는 K 대신에 가장 큰 숫자를 넣어주면 당연히 이 친구가 제일 큰 것은 아니지 제일 작은 걸 넣어주면 제일 큰 것은 자명하겠지. 다만 K는 1일 수 있으니 이퀄은 붙어줘야겠죠. 됐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똑같이 할 거예요. K 유지하시고 분모에 있는 값을 K를 가장 큰 숫자 N을 넣어주면 이건 분명히 더 작아지겠지. 근데 K는 N일 수 있으니 이퀄은 붙어줘야 됩니다. 이것만 만들 수 있으면 문제는 끝나는 거야. 왜? 이때 여기 시그마를 각각 차면 이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인 거죠. 집중하시고 그때 무엇입니까? 얘를 딱 보고 선생님 오호 N제곱 플러스 N은요 이렇게 묶이니 이건 딱 봐도 부분분수예요 하시는 사람들은 아까 그 친구랑 같이 집에 가시면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왜? 지금은 얘가 변수가 K인 거니까 얘는 뭐예요? 상수. 고로 이 친구는 불러요 얼른. N 곱하기 N 플러스 1 시그마 데스 걔는 1부터 N까지의 급수이니 얘가 누구예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약분되면 극한을 취할 때 2분의 1인 거 확인할 수가 있겠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이것의 급수의 극한값 똑같이 2분의 1이 나올 거니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이런 말은 쓸 필요 없어 친구들. 이 극한값이 얼마고 얼마이니 결국 우리는 이것을 급수를 친 것의 극한값이 이렇게 된다라고 쓰시면 충분합니다. 꼭 이런 말을 꼭 쓸 필요는 없어요. 왜 고등수학 과정에 저런 명칭은 나오는 게 아닌 거니까. 제시문에 주어지면 제시문가에 의하여. 아니면 그냥 이것으로 얘기해도 답은 충분합니다. 알겠죠? 두 번째 문제 갈게요. 지금 1번 논제는 우리가 어떤 패턴을 이용했죠? K의 구간 이용했죠? 얘는 적당히 빼고 더하는 것과 세 번째 유형인 항의 특징을 이용해서 좀 변형할 거야. 작은 항, 큰 항 만들어 볼 거예요, 친구들. 좀 문제가 어려워요, 친구들아. 좀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힌트가 제시문에 이그젬플로 또는 문제 조건들로 나올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문제가 좀 어려우면 이런 힌트는 다 주어질 겁니다. 알겠죠? 잘 따라보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솔루션 AN보다 더 작은 친구 BN을 만들어 줄 것이고 역시 더 큰 친구를 만들어 볼게요. 이때 더 작은 친구는 어떻게 만들어 줄까? 막 만드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작은 걸 만드는 게 포인트가 아니야. 규칙이 있는 작은 항, 연산이 가능한 작은 항. 지금은 샌드위치니까 더 작은 항과 큰 항을 만들 때 두 개 극한이 똑같이 나오는 항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런 게 있네요. 날 봐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여기 이 친구가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 이런 꼴을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할 거야. 이걸 싹 다 뺄 거야. 뭔가 빼는 거니까 작아지는 거 맞잖아요. 이 정도 변형은 해야 돼요, 친구들. 아니, 분자에서 뭔가를 빼는 거니까 작아지는 거 맞잖아. 그래, 안 그래? 우리는 bn을 예분의 예로 하겠다고. 이해하겠니? 따라오세요. 이때 우린 bn을 예를 만족하는 bn을 이렇게 잡자고요. 어떻게 해요? n 플러스 1 플러스 n의 n승, n의 n승이야. 다만 A1과 B1은 같은 거니까 이퀄은 붙어야 감점은 없겠죠? 이렇게 바꾼 이유. 모양 보이죠? 변형 보이죠? 어떻게? n의 n승을 분자, 분모 나눠버리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분자 1, 분모는 1 플러 n분의 1의 n승. 역시 극한을 때리게 되면 얘가 2로 수렴하기 때문에 2분의 1인 거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풀 거라는 뜻입니다. 그럼 보나마나 이제 CN의 극한값도 적당히 변형했을 때 이렇게 극한값 나오도록 문제 풀어봐야겠죠. 알겠죠? 보세요. 이때 AN이 역시 AN이 좀 적어볼게 친구들. n 플러스 1분의 n승. 얘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아이고 n 플러스 1의 n승이에요. 천천히 어떻게 풀어볼까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위에 분자의 친구를 선생님이 일부러 요렇게 한번 바꿔볼게. 요 모양 아까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더 큰 걸 만들어 줄 거야. 즉 미수가 1, 2, 3, 4, n 형태였죠. 1의 1승 더하기 2의 2승 더하기 3의 3승 더하기 점점점 n의 n승인데 미수를 전부 다 미수 1, 2, 3, 4n을 가장 큰 숫자 n으로 바꿔준다면 즉 이렇게 말했죠. 얘를 n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는 분명히 더 커지는 건 자명할 것이고 K가 1로 끝나면 같은 거니까 이퀄은 붙어야겠지. 괜찮죠? 사실 이대로 끝낼 수 있어 친구들. 근데 우리가 사실 최근 문항들이 풀 때 큰 항, 작은 항 만들 때 한 번 크게 만드는 걸로 끝나지 않는 문제가 있거든. 지금도 일부러 한 번 크게 만들어주고 그다음 한 번 더 큰 거를 또 만들어 볼게요. 큰 거에 큰 것도 얘보다 큰 건 맞는 거니까 말이지. 틀린 거 없잖아요. 집중. 이때 n의 값을 선생님이 일부러 이 이상의 자연수라고 얘기할게요. 친구들 날 보세요. 이 친구는 좀 풀어보자. 얘는 등비수열이야. n의 k승 등비수열 합이죠. 불러요. n-1 공비-1 이거 쓴 이유 알겠죠? 선생님 근데 선생님 마음대로 왜 1을 제거해요? 어차피 무한대 극한 붙일 거니까 2보다 큰 실수에 대해 성립하는 식에 대해서 극한 붙여도 관계없는 거니까 1을 빼도 관계가 없잖아요. 극한 구하는 거니까 말이지.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이걸 꼭 적어줘야 돼. 정의가 안 되니까 1에서는 알겠죠? 가볼게요. 공비 빼기 1 초항 곱하기 공비 항의 개수승 마이너스 1. 일단 요 값이 위에 있는 분자 값이야. 헷갈리면 안 되고 아래에 있는 거 누굽니까? 맞죠요? n 플러스 1의 n승. 항상 극한 문제는 뭐야? 식의 재구성. 1차는 1차끼리 n차는 n차끼리 재구성한 거죠. 내용 끝. 일단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그냥 풀 수 있어. 풀 수 있다고. 그런데 공부하는 거니까 한 번 더 큰 거 만들어 볼게. 어떤 말이냐? 적당히 빼거나 더하는 거 공부하려고. 이 친구한테 적당히 이 분자 봤을 때 1을 더한다면 더 커지는 거 맞지? 여기만 바라봤을 때 말이죠. 그럼 똑같이 다 적어주시고 이 친구에서 1을 더해서 n의 n승만 딱 만든다면 그냥 눈에 뭔가 보이죠? 얘가 누구야? 그렇지.
bn과 똑같으니까. 우린 극한을 취할 때 요걸 내가 cn이라고 한다면 얘 극한값은 1. bn 극한값 2분의 1인 거니까 cn 극한값 뭐예요? 2분의 1로 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즉 우리는 cn을 이걸로 하지 않고 큰 항 만들어주고 한 번 더 큰 거 만들어서 극한 구해도 관계없다는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참고로 부산대 의예과 2015 모의 문제들 이런 패턴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반복되는 형태들이야. 꼭 기억해야 돼. 알겠죠? 뭐 서술은 어렵지 않게 이런 식으로 쭉 정리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세요. bn, cn 구하고 bn을 먼저 얘기해주고 근거 제시하시고 cn값 역시 우리가 아는 패턴들로 아까 배웠던 패턴들이죠. 항의 특징과 극한값 구해서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가 있겠다. 됐죠? 세 번째 문제 갈게요. 3번. 이 문제 좀 문제가 어려워요. 내가 볼 땐 이 정도의 변형들, 공식이 아니라 식의 변형이 최근에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고 이웃하는 항의 차형태라고 생각지 못하면 이 문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습을 꼭 해야 될 것 같아. 가볼게요. 우리 이 친구를 딱 봤을 때 두 개의 항, 잘 봐 친구들, n의 제곱 마이너스 n 플러 1 제곱 이 정도의 항으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식의 변형이 워낙 다양한데 이건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 이웃한 항의 차로 바꿔줘야 돼.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급수의 유형을 기억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아래가 2차 식이니까 위에 친구를 1차 이하의 식으로 정리한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항등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지. 통분시켜서 an 플러스 b 산수다 안 할 거예요. 제곱 마이너스 cn 플러스 d n 제곱 할 수 있겠죠? 잘 보세요. 우린 얘를 이렇게 바꾸고 싶어. 다시 얘기해서 얘가 얘인 거야. 그러면 얘 정리하면 3차 항, 2차 항, 1차 항 상수항이죠. 3차 항 개수가 0, 2차 항 개수가 2, 1차 항 개수가 0, 상수항이 마 1, 문자 4개, 식 4개니까 A, B, C, D 값 구할 수가 있겠다. 이 문제 끝입니다. 이 정도의 변형을 꼭 해야 한다고 친구들. 알겠죠? 우리는 정리했을 때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선생님이 개념편 정리할 때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면 당연히 이웃한 항의 차로 바꿀 거니까 문자를 4개 쓰지 않고 K 플러스 1 이렇게 푸는 방법도 얘기했었죠. 다 공부 다시 하시면 됩니다. 친구들 알겠죠? 잊지 마시고 지금은 유형만 빠르게 정리하는 거니까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어렵지 않게 인접한 두 항의 차로 정리해서 쭉 얘가 K번째 항입니까? 정확히 K 플러스 1번째 항이죠. 왜? 이웃하는 홀수, 연속한 자연수, 고로 K번째 항, K 플러스 1번째 항 축차 대입하면 싹 지워지면서 연쇄 소거 형태 극한 구하면 어렵지 않게 답을 1로 구할 수가 있겠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인접한 두 항 차입니다. 뭐 피보나치 수열이 많이 이용되긴 하지만 최근 문제 스타일상 수열과 급수는 식의 변형이 중요하니 이 유형도 꼭 공부를 해야겠어요. 알겠죠? 정리하시고 비교 판정법 우리 패턴 아직 이용이 안 된 게 있지? 뭐가 이용 안 됐지? 그렇죠. 비교 판정법에서 점화식 패턴 아까 이용되는 거 아직 설명 안 했죠? 그거 한번 가보려고요. 알고 있는 거 우린 AN의 발산 판정을 할 때 저 작은 항을 얘를 만들어내고 이것의 극한값이 무한대 발산한다면 AN 극한도 발산하겠지. 설명한 내용이죠? 이걸 이용해 봅시다. 당연히 이 문제를 풀 때 이 AN의 값을 1 이상인 걸 수학적 귀납법으로 더 증명하는 게 엄밀하긴 하겠지만 지금은 좀 자명한 내용이긴 하죠. 왜냐하면 천천히 n은 자연수인 거니까 여기에 적용시키게 되면 A2 1 플러스 A1 얘가 이미 자연수 1이야. 이걸 통해서 사실 AN이 자연수에 닫혀 있는 거죠. 그리고 AN은 1 이상이면 자명하겠죠. 그렇게 해도 감점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더 엄밀하게 하려면 이 친구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1 이상임을 증명을 하고 해도 관계없겠다. 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증명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각자 처리하시고 지금은
이거를 안다는 전제 하에 그냥 유형만 정리할 거야. 점화식 유형 패턴으로 말이죠. 가볼게요. 발산 판정이야 비교 판정법 이용해 풀겠습니다. 날 보세요. 얘를 만족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AN이 있을 때 1 플러스 A1 곱하기 A2 곱하기 점점점점점점 AN-2 곱하기 AN-1인데 이걸 통해서 얘는 1 이상이고 얘도 1 이상이고 얘도 1 이상이고 얘가 AN-1이야. 풀이 방법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 알겠죠? 잘 봐요. 이때 얘가 1 이상인 거니까 똑같이 적어주면 전부 다 이 1들이 얘보다 작거나 같으니 이것을 만족하겠죠. 그렇죠? 우리는 뭘 만들 수 있어? A에는 1 플러스 다 곱하기니까 AN-1 이런 걸 만들 수 있겠지. 다시 얘기해서 이 친구는 두 개의 차이가 뭐예요? 1 이상이면 자명하죠.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 아이가 항상 자연수라면 자연수 형태에서 증가수열인 걸 좀 언급해주고 그때 자연수의 차이는 무조건 1 이상이면 자명하잖아요. 자연수의 차이니까 그렇게 푸는 방법 되게 많은데 일단 지금은 유형만 정리하자고. 유형만. 알겠죠? 이렇게 나왔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자연수 K에 대하여 자연수 K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우리는 지금 문제가 A1까지만 정의된 거니까 얘한테 2를 대입해서 A2 마이너스 A1 1 역시 A3 마이너스 A2 1 점점점 AN 마이너스 AN-1 이상 이거 변변 더하면 답은 끝날 겁니다. 점화식 유형이죠. 싹 다 지워지고요. AN 마이너스 A1이야. 넘어가세요, 친구들. 넘어가면 1이 몇 개 있습니까? N마 1개 있는 건데 여기에 AN이 넘어가는 건데 A1이 1인 건 나온 거니까 이거 얼마예요? N이죠. 즉 AN은 N 이상이다. N의 무한대를 쏘면 무한대 발산하니 더 큰 식의 극한값도 무한대인 건 자명하겠죠. 이 정도의 아이디어가 점화식 패턴으로 비교 판정 유형들을 정리하는 방법들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역시 비교 판정법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P급수, 뭐 K분의 1의 발산 판정 그런 것들도 있는데 다 그런 것도 공부하시고 지금은 점화식 패턴으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이제 이용이 안 된 게 뭐가 있나? 정적분 정의할 차례죠. 급수인데 복잡해요. 근데 문제가 안 풀려. 그럼 뭘 떠올려? 맞아요. n분의 k꼴 만들어서 푸는 방법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문제가 최근에 나왔던 좀 어렵게 나왔던 한양대 문제 풀이기 때문에 그런 기출을 푸시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문장을 그냥 풀 수가 없어. 기본적인 이런 패턴들을 유형들을 다 암기를 하고 나서 풀어야지 합격 컷까지 쓸 수가 있다고. 다 못 구해도 관계없고요. 최대한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일단 이 문제 선생님 얘는 딱 봐도 인접한 두 항의 차인데요? 다 지워지는 거? 안 지워지죠. 왜냐면 얘는 홀수 형태고 짝수 형태니 홀짝이니까 짝홀이 지울 수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정적분 정의가 이용되는 문제라는 걸 놓치면 식의 변형을 거기에 맞게끔 할 수가 없으니 이 정도의 유형들은 기억을 좀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가볼게요. 그러면 우린 이 친구를 정리할게요. 일단 두 개 항으로 이항 분리합시다. 두 개로 쪼갤게요. 2k-1 분의 1 마이너스 2k 분의 1. 요 친구를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홀짝을 좀 분리합시다. 홀짝 분리할게 친구들아. 그러면 우리 당연히 이 문제 형태의 반복되는 문제야. 홀짝 분리하는 문제. 최근 연대 기출도 홀짝 분리의 급수 문제죠. 잘 정리해야 됩니다. 알겠죠? 가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를 쭉 적어보자. 1 얘는요 2분의 1 빼기 2분의 1 그 다음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쭉 가는 거지. 어디까지 가요? 불러보세요. n을 대입하는 거니까 2n 마 1분의 1 그 다음 2n분의 1 얘까지 가겠죠? 이렇게
X부터 짝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 지금은 뭐 적당히 큰 항, 작은 항 만드는 그런 부등식 문제도 아니야 하실요. 그렇게 풀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할까요, 친구들? 정적분 정의는 우리가 이산적 변수를 연속 변수로 바꿔주는 거죠. 연결되게끔 해야 돼. 연결되게끔. 이산적 변수를 연속 변수 바꿔주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얘를 플러스로 바꿔서 연결되게끔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뺄셈을 덧셈 꼴로 바꿨다는 건 두 개를 더한 거니까 힘들지 않죠? 두 개를 더한 거니까 두 개를 빼주면 돼. 아이 쉬워요.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얼른 불러보세요. 6분의 언제까지 갑니까? 마지막에 있는 짝수 형태니까 2n분의 1까지 이렇게 바꿀 줄 알죠? 문제 끝났어. 이 정도의 급수 식변형 해야 됩니다. 정리할게요. 우리는 이 친구를 위에 있는 친구는 시그마 데스 K분의 1이고요. K 불러요. 1부터 언제까지야? 2n까지 대입하는 거지. 여기에 2K 넣으면 안 돼, 친구들. 2K 넣어버리면 이건 2K분의 1 짝수 형태만 넣는 거야. 지금은 1부터 2n까지인 거니까 K분의 1이고 여기에 2n 대입해야 돼. 꽤 많이 실수합니다. 주의하세요. 알겠죠? 이 친구는요. 분배하면 1, 2, 3, n 즉 마이너스 시그마 K1부터 n까지고요. 똑같이 K분의 1이니까 이 친구를 정리할 수가 있죠. 가지고 오케이? 정리합니다. 뭐 사실은 바로 알 수 있겠지만 시그마의 평행이동이 최근 나왔기 때문에 기출에서 시그마의 평행이동도 이용되게끔 문제 풀어볼게요. 1부터 2n인데 1부터 n까지 뺀 거니까 불러요. n까지 빠진 거니까 n 플러스 1부터 2n까지죠. 근데 이렇게 두면 아직 n분의 k, n분의 1 만들 수 없잖아. 그렇잖아요. 좀 더 쉽게 풀어볼게요. 우리는 얘한테 n 빼주고 n을 더한다면 이 친구는 이렇게 바뀌겠지? 불러주세요. 그렇죠. 참 잘했습니다. 1부터 n까지 n 뺀 거니까 n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 n을 더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이죠. 이해하겠죠? 오, 그럼 끝났네. 어떤 모양이 나와? n으로 전체를 나눠주세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일단 급수만 정리합니다. 1부터 n까지 해서 n분의 k 플러스 1 n분의 1 이렇게 나오니 얘를 xk로 정의하면 어렵지 않게 얘가 델타 x인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 당연히 여기에 리미트를 붙였을 때 의미하는 거겠죠. 어렵지 않게 우리는 ln 0, 1 ln 1 플러스 x분의 1 dx로 바꿀 수가 ln x 플러스 1분의 1 dx니까 이 ln 1 플러스 x로 정적분해서 풀 수가 있는 거겠죠. 산수를 정리한다면 일로 오세요. 친구들 어렵지 않게 우리가 요렇게 식을 정리 아까 했었고요. 된 거죠? 방금 내가 푼 풀이는 일부러 시그마의 이동을 좀 정리를 추가한 것이고 지금은 그냥 빼서 바로 n 플러스 1을 n 플러스 1꼴을 나타낸 것뿐인 거고 알겠죠? 우리는 정리한다면 급수 정적분 정의와 무한급수에서 xk 델타 x 얘기한다면 1 플러스 x분의 1 dx인 거니까 적분해서 어렵지 않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다. 우리가 급수가 최근에 워낙 중요한데 항상 포인트는 뭐라고요? 급수는 식 정리가 포인트다. 그러 우리는 유형도 기억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변형 패턴들. 첫 번째 K의 구간. 적당히 더하고 뺀다. 그 다음 항의 특징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점화식 이용되는 거. 그 정도를 꼭 기억해서 문제를 풀 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FM 수능술의 신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